보면 여기서 보면 사쿠라지마 뒤통수거든요. 저기 분화구가 몇 개가 있어요. 어떨 때는 저기 막 높이 1km 넘게도 올라가고 이래요. 저기 분화를 하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. 그래서 바람이 이리 불면 이쪽으로, 저리 불면 저쪽으로인데, 나중에 저기 넘어가면 네이처 센터라고 국토교통성이 운영하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. 거기 센터 잠깐 가면 모형을 그려놨는데, 모형을 만들어놨거든요. 저게 원래 100% 섬이었어요. 섬이었는데 그 사이 여러 번 분화를 했습니다. 펑펑 터져가지고. 그래서 저 뒤쪽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. 불어서 그 화산재 흙이 저 뒤로 연결이 돼 붙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면 혹이 이래 톡 튀어나온 것처럼, 이 만에 혹이 톡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쪽 시내에서 배를 타고 저기 넘어가잖아요. 넘어가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 겁니다. 오른쪽으로 돌아서 저쪽 이제 완전히 저 벗어나서 저 뒤에 높은 산 있는 저기가 오늘 주무실 때거든요. 저까지 히리시마 산까지 그렇게 이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서현 김미순입니다. 저는 슬아의 아들을 하나 두었고 서예를 한 지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여행 올 때 만나셨던 어르신들도 또 뵙고, 또 여기 영상 감독님도 뵙고, 또 여기 이준우 대표님도 뵙고, 그러니까 너무 그 친정에 온 느낌이 좀 들었어요. 편안한 느낌. 그리고 이번 여행은 저를 뭐 초대작가도 만들어주시고 많이 공부를 시켜주신 저희 스승님이랑 같이 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어느 분이신데? 우리 여기 임근숙 선생님 막내 아들 뻘 되시는 유기군 선생님이십니다. 예. 할배 아니에요. 총각. 이제 예순 한갑은 총각이에요. 이제 환갑은 1살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겁이나서 말도 못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어도 다들 그 같은 맥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뭐 먼 분들이 같이 느껴지지 않고 늘 배웠던 분들처럼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들고, 그래서 이번 여행이 더욱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시회도 너무 성황리에 잘 된 것 같아서 기쁘고, 아무튼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. 다음에 어느 곳에서 만나든 늘 인사하고 그렇게 편안한 사이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저는 소정 김미애입니다. 경기도 광명에서 살고요. 저기 한국서예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작년에 뵙고 올해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,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저는요 가수 이름은 강도희고요. 본명은 강저목입니다. 근데 이름이 강도희가 더 이쁘죠. 가수 강도희로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노래를 들어봐야 할 말이지.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너무 멋있는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, 이 순간이 참 감사하게 생각 들고요. 좀 관련은 없지만 이런 좋은 모임에 항상 같이 함께 동참해가지고 배움의 누림이 있었으면 더욱더 저한테는 소중한 마음으로 간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둘이 같이 나왔습니다. 저는 대전에서 온 의산 문창호라고 합니다. 저는 성은 유수영이라고 합니다. 이번 국제서도 교류협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여러 선생님들 같이 만나 뵙게 된 것을 참 너무 기분이 좋고 배울 점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, 누가 안 된다면 더 열심히 참여해서
선생님들께 많은 것을 가르침을 받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는 그 경기도에서 왔고요. 여기 그 남전 선생이랑 또 진석 선생이 옛날 한 20, 30년부터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. 하여튼 그 국제서도협회가 앞으로 또 응원 발전이 있길 바라고요. 저보다는 뭐 저기 김미수님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전방직축 좀 못된 짓을 좀 하더라도 가슴 따뜻한 여자니까 옆이 봐주시고요. 오늘 하루 또 내일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선이라든지 신동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지식인들이 보는 그런 잡지로 재미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근데 요즘은 뭐 워낙 인터넷이 좋으니까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막 생산되는 즉시 몇 초 만에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리는 이런 정도라서 별로 그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없습니다만, 여기 우리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 조그만한데도 보니까 6페이지에 그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그 동아일보 논설위원인데, 이 사람이 신동아에 이제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 쓴 글 중에 또 하나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기 세계사 한국의 입장에서 본 그런 세계사의 얘기 이런 것들을 썼는데, 이 글이 언제 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그때 그 글을 보고 이걸 좀 제목만 요즘 생각하면 인터넷에 찾으면 글이 다 나옵니다. 워낙 좋은 세상이 되어서 제목만 다 기록해 놓으면 그 사람 이름만 기억해 놓으면 글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김충식 선생님 글에 쭉 글 중에서 이제 이걸 읽으면서 심수관이라는 분을 알기는 알았는데 언제 한번 갈 기회가 있었을까 한번 갔습니다. 갔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심수관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이제 글이 작으니까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심수관 선생이 1965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는 그 도자기 시범을 한국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줬답니다. 근데 한국 분들 보여주는데 자기도 조수를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? 조수한테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한테 자기 그 조수한테 직선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직선은 일본말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게 도자기 하시는 분들의 쓰는 그런 직업 용어 중에 보면 안질통, 이게 뭐 가마 일할 때 걸타는 걸상이랍니다. 그 다음에 가마 불 지필 때 쓰는 그 나무도막을 직순이라고 하고, 막대기는 찔레라 하고, 물통은 불삭이라 하고, 흙을 두드릴 때 쓰는 그 방망이 같은 이런 걸 슐레라고 하고, 그 가마를 놓는 공터는 뭐 바닥이라 하고, 흙덩이를 동굴이라 한답니다. 이런 직업 용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것을 그대로 일본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. 420년 정도 역사가 흘렀는데,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제 뭐 아주 저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.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이 그냥 직업 용어니까 남아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, 이제 놀라운 것은 심수관 여기에 제가 이제 가서 이 김충식 선생님의 글을 보고 꼭 찾아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습니다. 여기 이제 심수관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올 때 보면 보통 우리 이번에 세월호 같은 데도 문제가 되었듯이 세월호에서 이제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물을 넣었죠. 평형수를 넣는데, 옛날에 나룻배, 나무로 된 배는 물을 넣으면 물이 새니까 뭘 넣겠습니까? 큰 무거운 돌덩어리를 밑에 넣습니다. 무거운 돌덩어리를 넣어서 배가 이게 파도에 좀 적게 출렁거리도록 이렇게 만드는데, 자, 우리의 조선의 도공들은 그 돌덩어리 대신에 잡혀온 사람입니다. 배의 밑바닥에. 그러면 내가 도공인데 내가 잡혀올 때는 뭐 진짜 우리 살림 나가면 제일 처음에 옛날에 숟가락 하나 들고 나갔지 않았습니까? 뭐 옛날에 뭐 속된 말로 숟가락 몽둥이 하나 들고 살림 시작했다 이런 말, 뭐 영남에서 하는 말이 있듯이 숟가락하고 뭐 냄비 쪼가리 하나 들고 이렇게 뭐 옛날에 뭐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 피난했으니까 뭐 김치 같은 거 뭐 제대로 없었으니까 뭐 절여난 이런 야채나 좀 들고, 쌀이나 뭐 쌀이나 있었을까 잡곡 몇 좀 들고, 이렇게 건건히 일본 놈들한테 끌려서 여기로 안 왔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심수관이 올 때 책을 가져왔다는 겁니다.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이 저기에 가서 그 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보면 수장고에 한글판 숙향전이 있는데, 숙향전 있고 그 다음에 한어훈몽 한국어 배우는 교본이 있습니다. 거기에 쟁릴러라 쟁릴러라 막 이런 것들이 지금도
우리가 읽을 수 있게 펼쳐져 있고요.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. 밥은 음식 중에 제일이건을 뭐 어쩌고 저쩌고, 그 다음에 떡은 어떤 것이건, 이런 것들이 한글로 이렇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. 근데 자, 이런 부분인데,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, 하나는 왜 이제 심수관이 책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?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뭐 여기 이 교재나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, 결국은 어떤 의미로 보면 좀 계획되어서 징발되어서 왔을 책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, 심수관이 그때부터 그 집안이 뭐 대단한 좀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, 아 저 사람 꼭 데려가야 돼, 시마즈 하면 여기서 데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, 야 앞에 나간 애들, 앞에 데려간 애들 일본 가서 출세했다, 성도 주고 뭐 이래 잘 산다, 너도 가자, 이렇게 해가지고 교섭에서 데려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나가 들고, 또 하나는 여기에 와서 이 400년 동안이나 이 400년 이상이나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사츠마 번이 요구하는 그런 도자기를 만들면서 제공하면서 한국말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되었던 것은,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. 이 기술을 조선에서 왔던 사람들만의 기술로 만들어서 번이 이렇게 그 지방정부가 그걸 꽉 이렇게 누르고 있는, 그래서 이 기술을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게 하는 이런 기술 통제,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었을 거로 생각합니다. 비교적 여기 와서 성도 받고 도자기 기술도 이렇게 해서 비싼 값으로 팔리고 이러니까 제법 좀 그래도 살림살이는 괜찮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일본에 큰 변혁이 왔던 게 1868년에 있었던 메이지 유신이니까,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각성해서 빠져나갑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제 말씀드렸던 박무덕이라고 하는 사람, 이 사람은 도고 시계놀이라고 하는데, 그 심수관 집에서 걸어서 100m만 가면 도고 시계놀이 기념관이 있습니다. 조그마한 시골집에 조그마한 기념관인데, 이 사람은 이제 정말 자기 아버지가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박씨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가고시마 시내에 있는 도고라고 하는 집안에 성을 하나 사서, 우리가 신문 세탁하듯이 성을 하나 사서 얘가 공부를 잘해서 도쿄 대학에 이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고시 쳐서 합격해서 이 사람이 출세를 해서 소련 대사도 하고 독일 대사도 하고, 자기 부인도 아마 독일 사람인가 뭐 오스트리아 사람인가 이랬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했는데, 결국은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해서 일본이 좀 손해를 적게 보고 강화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결론은 이 사람은 전범으로 몰려서 나중에 재판도 받고 이렇게 2차 세계대 그런 피해를 받았던 이런 사람이기도 한, 이런 기구한 발자가 사실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가셔서 뭐 이것저것 한번 보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마을에, 그 김충숙 선생님이 글에 의하면 이 마을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, 우리가 어제 저쪽에 뭐였습니까, 전시관, 사츠마 전승관에서도 그 조그마한 그림이 있었습니다만,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장구를 치고 있는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거기에다가 당군을 모시는 신사가 있었습니다. 그 신사를 찾으러 제가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. 몇 바퀴 돌다가 올해 1월에 찾았습니다. 올해 1월에 가보니까 다시 다원 중간 안에 들어있어요. 그래서 진주 YMCA에서 닥사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차를 몰고 이렇게 막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 모시고 왔을 때도 거길 못 찾았습니다. 몇 바퀴를 지도 보고 뭐 동네 사람 묻고 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, 근데 이제 결국은 찾아가지고 갔는데 버스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. 그 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그 터만 있습니다. 터만 아주 쇠락된 그런 늙은 그런 오래된 그런 건물만 하나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만, 거기에서 당군을 모시는 그런 제사, 그런 신사를 모시고 있는 부분이 있고, 또 이제 그 옆에 가면 한일 우호의 그런 그 가마가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본에서 생각하더라도 이 일본의 도자기 기술을 번성했던 그 뿌리가 되는 것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져와서 한일 우호의 가마가 또 심수관님에서 또 몇 발 걸어서 또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, 대략 이 심수관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에서 끌려올 때 제일 처음에 심수관이 여기 와서 만들었던 작품이 있습니다.
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책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고, 또 하나는 뭘 가지고 왔냐면은 유약을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정말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서 끌려와서 막 이렇게 쫓겨왔으면 유약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텐데 유약을 가져왔다는 것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흙을 가지고 왔습니다. 흙을 뭐 몇 가마니를 싣고 왔던가 봐요. 그러면 도자기를 구울 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죠. 흙이 있어야 되고, 유약이 있어야 되고, 그럼 마지막 뭐가 필요합니까? 장작이 있어야 돼요, 스님 말씀처럼. 장작 나무팀이는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 와서 자기의 기술로 가마를 만들고 나무만 얘들 걸 빌려서, 그래서 거기에다가 장작으로 불을 지펴서 첫 작품을 만드는 게 뭘 만들었냐면 다완을 만들었습니다. 닭이, 우리 말차 마시는 찻잔 있죠. 이 찻잔의 이름이 히바카리라고 합니다. 히바카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만 이런 뜻입니다. 자, 유약과 흙은 내 거고 불만 니한테 빌렸다라고 하는 거 히바카리라고 합니다. 그 히바카리 다완이 여기 심수관 그 가문에서 만든 첫 번째 작품입니다. 근데 그 안에 오늘 가시면 히바카리 다완을 보실 수가 있고, 아주 소박한 그런 느낌의 히바카리 다완을 보실 수가 있고, 제가 이제 실제로 뭐 심수관 말만 듣다가 여기 와서 심수관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던 부분은, 왜 우리는 흙으로 밥그릇만 만들고 뭐 닭이나 좀 만들었을까? 뭐 우리나라에 참 잘 만든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참외 모양으로 된 이런 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건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자기를 가지고 인형을 만든 적은 없지 않습니까? 도자기를 가지고 장식품을 만드는 거야, 인형 만들기 이래 잘 안 해. 맞고 좀 인형 비슷하게 잘 만들었다면 연적, 우리가 쓰는 그 붓글씨 할 때 쓰는 연적인데, 여기도 뭐 연적 같은 거 우리와 또 종류를 달리하고 깜짝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인형 같은 이런 것들을 도자기로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. 그리고 그 사실은 손재주가 되게 좋았던 분은 그 지금 14대 앞에 12대 어른이 굉장히 그 손재주가 좋았어요. 근데 그 12대 어른이 굉장히 이 심수관 가문을 되살려낸 사람인데요. 그 12대 그 심당길 그 사람을 갖다가 하얀 백자로 인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. 한국에서 보기 드문 이런 부분들 굉장히 또 보실 수가 있고,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의미를 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첫 번째 들어가면 대한민국 명예영사관 뭐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, 한국 국기, 일본 국기, 그 다음 뭐 제주도에서 갖고 온 하루방도 하나 있고요. 돌아서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수장고라고 하는 그 보물전이 있습니다.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히바카리 다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전체 다 쭉 책도 전시가 돼 있고, 이런 것들 보시고, 또 조금 더 들어가시면 그 매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뭐 찻잔 같은 것도 팔고 이런데, 뭐 어느 정도 아주 뭐 어마어마한 값은 아닙니다. 어느 정도 값으로 이렇게 하는데, 그 매장에 가셔서는 특별히 이렇게 이 가방 이런 것 때문에 물건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셔도, 깨지면 물려야 된다 아닙니까? 그죠? 2층에 가면 15대 그 지금 한 50대 60대 된 그 젊은 15대 그분의 작품하는 그 또 공간이 있고요. 그리고 뒤편으로 가면 심수관가의 그 기술자들이 작업하는 모양들을 유리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심수관가의 특징적인 부분들 어제도 보셨겠습니다만, 정교한 조각 기법, 아주 그러니까 일단 초벌구이를 해서 정교하게 조각하는 부분들이 특징이고요. 두 번째, 그 다음에 투각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. 구멍 뚫는 거, 투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향로 같은 거, 향 피어서 향기가 파져나오는 이런 투각에 있는 아주 정밀한 부분들이고, 그 다음에 또 한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금체 기법. 금색으로 어제 그 금단수 들어가자마자 어제 딱 했을 때 금색으로 찬란하게 만들었던 그 금체 기법, 이것이 굉장히 이 집안의 특징입니다. 그래서 검은색 도자기는 별로 안 비싼데, 이런 뭐 투각을 했거나 금체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싼 부분들이고요.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백자는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고 약간의 유백색이더라는 이런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심수관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, 볼 만한 부분들이지 않겠느냐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한테 끌려왔던 그런 참 팔자가 참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조상님들 한번 기억하시고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우리 심수관 얘기하고 이 마을 다른 데는 다 둘러볼 수 없고요. 네, 오늘 우선은 심수관 요만 다 둘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저기 터지면 이쪽으로 막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. 자, 바다가 잔잔한데요. 이쪽에 아이들 아마 그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여기서 저까지 그 수영해서 건너가는 이런 대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
道は初めてですね。いいですね。何回も来ましたけど。桜島記念日より。そうですね。자, 우리 기사님이 특별히 우리 저 사쿠라지마 잘 보시라고 이 바닷길 쪽으로 선택했는데요. 저도 여기 수도 없이 왔지만 여기 이 길은 처음입니다, 지금. 예. 저 사쿠라지마를 지금 보시는 데서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. 가면 저쪽 끝 부분에 다리가 있는데요.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좀 가깝고요. 왼쪽으로 돌아가면 조금 더 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 전망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. 정면에 보이는 데가 유노히라 전망대가 하는 데가 있고요. 뒤로 돌아가면 아리무라 전망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오늘 저기 뒤로 돌아가서 아리무라 전망대에서 잠깐 하차를 해서 거기에 이제 화산이 터지면 그 분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새로운 식생이 자라나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. 그리고 화산재 위에 다시 나무가 살아나가는 게 수십 년 걸리니까 그런 과정 위에다가 만들어진 그런 뭐 전망대 높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이런 것들을 견학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네, 그쪽을 보겠습니다.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이 있죠. 저 산길석에 저녁에 주무실 겁니다.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배를 탈 거거든요. 여기서 배를 타고 저쪽으로 넘어갑니다. 이 차는 좀. 내가 지을지 모르겠는데 뒤로 돌아가면 지금은 선생님 이거 저 타이어 소리가 저벅저벅한 소리 좀 들리십니까? 이 보시면 모래가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네, 지금 세게 터졌네요. 소리 났어. 한참 되는데 그 사람들 안 보고 또 나온다.